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활동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사장님, 이제 귀국하시면서 예. 시민운동에 또 헌신하시게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2005년에 이제 한국으로 은퇴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국리를 하고 있는데 강원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을 만나러 나갔더니 뭐 CCA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자네가 꼭 할 일이 하나 있네. 그런 말씀을 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실업 극복 국민재단이라는 예. 게 이제 하나 있는데 목사님하고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그 다음에 송월주 스님 예. 이 세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재단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단에 좀 일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재단이 IMF 때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위해서 종교계가 중심이 돼서 전 국민이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이제 취지로 만들어진 재단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제 IMF가 생겼을 때에 뭐 금모기 뭐 국민들이 참석을 하고 기업이 대충 돈을 냈습니다. 한 1,400억 정도가 모여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로 뭐 그때의 노숙인들 주로 돈 나눠주는 일을 전국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뭐 그게 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방용석 장관이 이걸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부 장관이요.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뭐 저도 끝이 없는 문제니까 그냥 노숙인들 문제는 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돈이 좀 남아 있으면은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실업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들게 됐고 거기에 MBC, 그다음에 한겨레 여기도 이제 언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 만든 게 실업 극복 국민재단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의 돈은 한 600~700억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일단 건물을 하나 사고 6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붙어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내분이 그 안에서 생겼어요. 예, 전실련이라고 해서 전국 실업에 대한 그 연합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하고 이 재단하고의 그 좀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상임이사를 맡은 분이 한겨레 부사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골치가 아프니까 그만뒀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강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구원투수로 실패라.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자네가 꼭 맡아가지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보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야 뭐 별반 할 일도 없고 한 형국이 돼가지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제 또 가보니까 그 텐트를 치고 노숙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주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따로 만나고 잘 설득을 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예. 잘 해결을 하고 우리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주 재단은 이름부터 바꾸고 예. 로고도 바꾸고 예. 프로그램의 내용도 바꾸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우리 이사님들하고 우리 실무자들과 하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예. 이름도 바꾸고 또 IC도 바꾸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될 때예요. 예. 그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이해가 아주 적을 때인데 노동부가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캠페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하여금 이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예. 그런 부탁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하는 재단이 나서 가지고 뭐라 그럴까 사회적 기업 기본법 예. 이것을 만드는 일에 정부가 하는 겁니다. 예. 그 일에 우리가 나서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는 여러 단체 사람들을 묶어서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열심히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97년 7월 1일에 사회적 기업 법이 이제 실행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당시에 발의했던 사람은 당시의 여당인 진영 의원이고 예. 야당은 우원식 의원 아, 예. 이 두 분이 공동으로 법을 이제 만드는 데 앞장을 섰고 우리 재단에서는 그때 이은혜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은혜 국장이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이것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사회적 기업 분야가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병과 같은 서비스도 있고 또 폐품을 수집해서 새롭게 재생시키는 일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묶어서 뭐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지금 돌아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쪽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SK 쪽에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 학교를 만드는 일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서 노동부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 일기생들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무성 교수라고 숭실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숭실대학 거기에다가 사회적 기업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그 실무자들 이 사람들을 한 학기 동안 숭실대학에서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짜고 노동부가 후원하고 또 SK가 후원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민사회의 그 활동을 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이렇게 돼 나가고 또 사회적 기업 학교를 우리가 3기까지 우리 함께 일하는 재단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것을 숭실대학 정무성 교수가 프로그램을 또 실라버스를 만들고 이렇게 SK가 돈 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윤을 남기고 그런데 이제 이윤을 남겼을 때의 분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그 주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배를 해주는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 이윤을 고용 창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6사람이 일했으면은 뭐 8사람으로 그 고용을 창출하는 그 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서 이제 노동부가 아주 캠페인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여러 단체들을 묶어서 이제 노동부가 일단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그 심사위원회를 노동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36개의 사회적 기업을 노동부가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소미 재단입니다. 그 다소미 재단은 간병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간병 사업을 도와준 데가 교보생명 주식회사입니다. 교보생명이 아무래도 보험회사니까 그 컨셉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간병을 지원한 것이다. 그래서 교보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 함께 일하는 재단이 기획을 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다소미 재단인데 제가 초기에 이제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36개 사회적 기업 출발하는 뭐라고 그럴까 인증 출발식 발대식 이것을 이제 서울노동청 무교동에 있는 거기에서 할 때에 노민기 차관이 당시에 차관인데 이분이 나와서 우리 인증을 해주고 기념사진을 찍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노동부가 인정을 해주고 이제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이 쭉 늘어나면은 우리도 사회적 기업 중앙위원회 비슷한 거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동부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순 교수라고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인데 그 양반은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간병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서 김정순 교수를 우리가 회장으로 하고 저하고 권우혁 뭐 이런 사람 4사람이 이제 공동위원장, 공동회장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인증을 사회적 기업으로 중앙위원회를 저희들이 발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쉽게 말해서 우리 다소미 재단이 1호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아름다운 가게가 2호고 김정순 교수가 하는
이게 3호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에서 이제 아마 지금은 한 3,0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이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는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사회 서비스를 하고 그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그 뭐라 그럴까 이윤을 다시 사람을 또 고용하고, 이래서 제가 일하던 다솜이 재단만 해도 초기에는 62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17년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이사장을 하면서 다솜이 재단이 고용한 간병인이 5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상당히 성공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300명이면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의 거의 2배의 저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부도 우리를 좋아하고, 여타 사회적 기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노동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예. 그때 노동부 출입 기자실에 갔더니 막 사회적 기업이 태동했다고. 예, 그래서 예. 당시 분위기가 노동 문제 그러면 노사관계, 파업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때라, 예, 예. 이런 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갖고 다른 동료 기자들한테도 사회적 기업 문제에 좀 관심 갖고 취재해보자 이런 예. 말 했던 거가 기억나는데, 그 시작을 또 이사장님께서 하신 우리 거였네요. 같이 예. 거들었죠. 뭐 예. 시작이라기보다. 상당히 예. 의미 있는 예, 일을 예. 했었습니다. YMCA 활동도 하셨죠? 그 YMCA 활동하게 된 동기도 참 우연한 것인데, 제가 이제 CC에서 돌아오니까 당시에 이하경 사무총장이에요. 예. 이하경 사무총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YMCA 안에 후원회를 좀 조직하면 좋겠다. YMCA를 했던 여러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인양반들이 연령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후원회 이사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후원회를 만들겠다. 저보고 이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회 이사가 된 거예요. 이사가 되니까 조직을 떡 하는데, 김성수 대주교를 떡 이사장으로 하고 후원회 회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YMCA 했던 사람들, 교계 인사들 이렇게 해서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조반 모임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후원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런 관계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2005년인 것 같아요. 2006년 이렇게 쭉 이제 지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분은 저보고 YMCA가 2년마다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그저 한 500명 정도의 총대, 그 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청년대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주제 강사를 좀 해달라 하고 또 이하경 사무총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년운동 다시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섬주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대회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 이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사회인사 그 카테고리를 저를 이사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후원 이사가 아니라 정식 이제 정식 이사로 연맹 이사로 영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명이 실행이사입니다. 그 실행이사로 떡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강사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사를 시켜주고, 또 실행이사를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이사의 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하경 총장은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남부원 총장이 후임이 돼가지고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남 총장이 이제 생각할 때에 2014년이 연맹이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YMCA 시작을 1903년 황성기독교 청년회 서울 YMCA를 얘기하는데 연맹을 조직한 거는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1914년. 1914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개의 학생 YMCA, 배제다, 경신이다, 뭐 이래서 학생 YMCA의 서울 YMCA, 황성 YMCA, 청년 YMCA, 성인 이래 묶어가지고 연맹을 꾸렸는데 그 초기 이사장이 언더우드예요. 예. 그 언더우드가 YMCA를 바탕으로 해서 연희 학교를 만든 거예요. 예. YMCA가 있고 그 YMCA 터에다가 연희전문학교, 연희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2년 정도 YMCA를 하다가 병사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비슨 예. 세브란스 병원장, 에비슨이 이제 맡아서 이사장을 4년간 하고 1920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사장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더우드 에비슨까지는 선교사고 예. 이상재 선생 1920년부터는 계속 한국 사람이 이사장을 했는데 회장이죠 그 당시엔. 하여간 남부원 총장은 1914년 100주년 행사 준비하는 게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누가 이사장을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보고 이사장을 하도록 예. 이렇게 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급조작하다시피 이사도 되고 실행이사도 되고 이사장까지 이제 됐습니다. YMCA에서도 구원투수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YMCA 연맹 이사장이 돼서 100주년 행사를 깔끔하게 잘 치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후임으로 이신호 이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러고 있다가 연맹에는 이제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재단 이사는 제가 오래전 2009년부터 유지재단 이사 노릇을 했는데 유지재단 이사를 제가 또 맡아가지고 현재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MCA 전국연맹 이사장도 하셨고 예. 지금은 이제 유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신 그런 거고. 셈입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뭐 학생 사회개발단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운동, 또 홍콩에 가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운동 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실업자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또 사회적 기업을 또 태동시키고 YMCA 100주년이란 중요한 또 사업을 또 잘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맡고 계신 거가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네.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70년대에 소위 민주화 운동에 이제 거들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한 그 운동의 배경에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또 믿는 자로서 나서야 할 땐 나서야 된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그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났으면은 우리는 국제적인 배경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네들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 말이야. 그러면 감옥 가도 뭐라 그럴까 영치금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해라 예. 하는 그 외부의 압력도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기독 학생들, 기독 청년들, 젊은 목사들, 산업선교 교통 실무자들, 또 빈민선교 실무자들, 또 여성 기독교 여성 대표들, 이런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회도 하고 뭐 성명도 발표하고 또 구속자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여하튼 당시에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뭐 거기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감옥을 갈 만큼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한두 분씩 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인들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뭐 기독자들끼리라도 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격려도 하고 또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을 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승계될 수 있게 하고 또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 단체를 만들 때 저희들이 종로가 기독교회관에서 여러 가지 단체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이름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띄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겸양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하다가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쯤으로 이름을 내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권오경 목사가 하는 게 좋다 해서 권오경 목사가 이사장으로 5인의 말하자면은 법인이사를 한 5명 정도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법인이사 저는 그 법인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들어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3년이라 권 목사가 일단 물러나고 저는 이제 권 목사랑 뭐 같은 연배니까 우리 연배는 권 목사가 이사장 한 걸로 끝나고 우리 다음 연배로 넘기자 해서 저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랬는데 후배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한 고세대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로 넘겨줘도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돼서
그죠. 제가 맡아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돌아보면은 시민운동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예. 또 아주 활발할 때 이제 책임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요즘 시민운동을 보면 좀 예전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 운동이라는 게 이제 전에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청년운동, 학생운동, 뭐 환경운동, 예. 뭐 이렇게 농촌운동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세분화해서 전문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데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급하죠. 그 단체 운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 제 코가 지금 석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력이 쫙 잘 다듬어져 있다가 많은 분들이 정치권으로 또 이입이 되면서 그쪽 가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정치권 쪽으로 이제 빠져가니까 그것도 리더십에 조금 결핍이 이제 생기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라고 하는 면에서 옛날에는 뭐 반독재, 뭐 인권운동 이렇게 쉽게 몇 가지 내걸면 쉬운데 이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문성 쪽으로 많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만한 전문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자꾸 하면 할수록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시민사회 운동을 연합해서 하는 운동 쪽으로 묶여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지금 크게는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남북 문제에서 평화, 공존, 공생, 공영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두 축을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이 돌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다 벅찬 일이죠. 벅찬 일이고 우리 힘과 또 우리를 도와주는 여타의 후견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견인들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를 진단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하나는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너무 분산됐다.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된다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가 시민운동 활동가 지도자들이 정치권으로 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정치권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시민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문제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민운동을 평생의 소명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시민운동을 어느 단계까지 와서는 이제 정치권이면 정치권, 학계면 학계, 뭐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꾸준히 평생을 하는 이 축이 하나가 있어야 물론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가 그 정치권이 됐든 어느 영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는 건 난 좋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성을 잘 살리고 이쪽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예.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잘 돼 있지만 더 공고해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운동하다가 정치권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또 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네, 남아서 평생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예. 또 가시는 분들은 가서 또 잘하도록 예, 해야 예. 된다. 그 얘기시군요. 예.